이제 다시 화면 볼게요. main.jsp 파일 만들어놔서 루트, 리다이렉트를 통해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해 놨는데 main.jsp에 좀 살을 좀 찌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인 페이지라는 문구 하나 보여주고자 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디자인까지 막 엄청나게 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들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렇게 좀 놓고요. 아니다, 메인 이렇게 일단 놓을게요. 그리고 얘도 H1 태그로 다시 바꿔서 메인 페이지 하나 해주고 영어로 할까요? 그리고 나서 div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안쪽에 이제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로고 그리고 메뉴 버튼들 있었죠. 그런 거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좀 심플하게 진행할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얘도 좀 이쁘게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div로 큰 레이아웃 하나 잡아놓고 이 안쪽에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이게 루트 넣어줄 거고 로고라고 일단 해주겠습니다. 자, A 태그에 루트로 가래요. 그러면 당장 이 버튼이 생겨날 건데 이 로고라는 버튼 누르면 어디로 가요? 이거 누르면 여기로 요청을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루트로 요청을 보내면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놨던 이 녀석한테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여기로 그럼 얘가 리다이렉트를 통해 여기로 다시 돌릴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이 일을 할 거고 이 main.jsp를 띄울 거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거를 어차피 지금 확인을 못하니까 눌러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걸 더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를 좀 해볼게요. 자, 로고 말고는 이제 ULLI로 구성을 좀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코드펜에서 사용했던 이 emit 젠코딩 활용을 좀 할 거고요. 여기에 a 태그 하나 해서 여기다가는 홈이라고 하나 달아주고 여기다가는 USR의 아티클에 리스트 이런 거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 큰 div 레이아웃 바깥쪽에다가 div 하나 더 만들어서 로렘 같은 것도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럼 우리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플렉스 같은 거 사용해서 이 로고라고 하는 녀석과 이 ULLI들 한 줄에 쭉 나오게 만들 거고요. 로고는 이쪽에 그리고 얘네들은 이쪽에 위치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 자, 홈 버튼 눌러도 로고를 눌러도 결국 메인 페이지로 가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를 돌아다녀 봐도 보통 로고를 누르면 메인 페이지로 가게끔 되어 있고 홈이라고 하는 거 버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면 당연히 홈으로 가야 되니까 루트를 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얘나 둘 다 이쪽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리스트를 누르면 리스트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요청으로 넘어가는 거였으니까 이건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 다 했던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메인은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주고요.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JSP한테 일 넘기는 방식 배웠고 JSP 띄우는 것도 배웠으니까 실질적으로 띄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USR의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리스트를 띄우는 이 쇼리스트 이 녀석을 좀 건드려 줄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건드릴 거 없고 리스폰스 바디 어노테이션을 삭제할 거예요.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JSP한테 일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이러한 아티클스라는 데이터를 JSP한테 어떻게 넘겼죠? 우리가 어딘가에 넣어서 그거 자체를 통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넘어간 데이터를 스크립틀릿을 사용해 꺼냈었고요.
꺼낸 걸 활용해서 화면을 그렸었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모델. MVC에서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했어요. 컨트롤러는 우리가 이미 많이 써봤고, 뷰 이제 쓰고 있고요. 모델 아직 한 번도 안 썼었는데 이제 진짜로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확히 어떤 역할이냐? 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랑 DAO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넘겨주고 넘겨받아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받아온 데이터를 본인이 직접 화면을 그릴 게 아니니까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자, 이때 이 데이터를 넘길 때 사용하는 객체가 모델이에요. 모델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뷰 쪽으로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이렇게 쓰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델 객체를 활용할 거다라고 했죠. 자, 이 모델, 이 메서드에서 사용하려면 나 지금 모델 쓸 거야 라고 또 정의해야 돼요. 어디겠어요? 메서드의 소괄호 부분. 우리가 요청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얘가 알아서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명시를 안 하면 안 쓸 건데 명시를 하면 쓸 거야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을 난 지금 쓸 거야. 모델 객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델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임포트를 하라고 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서 아래에 있는 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모델 이 녀석을 사용을 해야 돼요. 얘를 선택해 주면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자,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해시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시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맵 있죠? 우리가 리스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어레이 리스트를 쓰듯이 이렇게 사용을 하듯이 맵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해시맵을 연결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맵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맵입니다. 해시맵. 자, 모델은 해시맵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 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맵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데이터를 키랑 밸류로 저장하고 있죠. 키랑 밸류가 1대1 매칭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를 활용해서 키랑 밸류로 데이터를 세팅할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정말 간단해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리절트 데이터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JSP한테 요청을 넘기기 위해서는 경로를 써줘야 되죠. 자, 근데 리절트 데이터는 객체죠. 우리가 이걸로 경로 써줄 수 있어요? 경로만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스트링이어야 경로를 리턴할 수 있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걸 여기서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할 거고. 자, 여기다가 리턴하는 이 녀석도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 USR의 아티클의 리스트라고 하는 JSP를 찾아가라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이 articles라는 녀석을 결국에 이걸 넘겨야만 이 list.jsp라는 거 지금 없지만 만들었을 때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넘기느냐? 자, 모델 쓴다라고 했죠? 모델 객체 사용할 거라고 이미 선언해놨으니까 모델 불러냅니다. 리모컨 찍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add attribute를 해요. 그리고 얘는 키랑 밸류로 값을 저장한다고 했죠? 키에 값을 넣어주고 밸류에 들어갈 값도 넣어줍니다.
자, 이러면 모델 객체한테 DB에서 가져온 아티클스를 저장한 거예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이미 스프링부터 안에서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녀석인데 그 녀석한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아티클스를 아티클스라는 키로 지금 저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JSP를 찾아가서 이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얘가 없으니까 얘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USR에 폴더 하나 만들고 이름은 아티클, 그리고 이 아티클 폴더 안쪽에다가 JSP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리스트. 여기도 조금 바꿔줄까요? 리스트. 여기에 H1 태그 하나 달아서 리스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일단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모델에 담아서 넘긴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넘긴다라는 표현의 코드는 없어요. 알아서 모델에 담아놓으면 JSP가 이 모델에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코드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써주진 않습니다. 나 이거 넘길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모델에 들어있는 아티클스라는 키를 통해서 저는 얘를 꺼낼 건데 어떻게 꺼내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에 빨간 이거 나오는 거는 잘라내기 했다가 붙여넣기 하고 다시 저장하면 사라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화면에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게 EL 표기법을 사용한 그리고 모델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스크립틀릿에 비교하면 엄청 편하죠. 요청해서 꺼낼 필요도 없고 그냥 달러 중괄호 열어서 적어주기만 하면 알아서 써진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제가 지금 list.jsp에 articles라고 하는 녀석을 EL 표기를 사용해서 넣은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워딩은요, 이 키워드는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 2를 붙였죠. 못 찾아요, 이제. 왜냐면 모델에 articles라고 하는 애는 없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가 1, 2를 붙이면 이제 찾아요. 그러니까 키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무조건 우린 데이터를 꺼낼 때 키 찾아가는 겁니다. 이 밸류 이름이랑 키랑 제가 웬만하면 똑같이 쓸 건데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이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키다. 밸류는 진짜 내가 넘겨줘야 될 값을 세팅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키. 자, 그럼 이 녀석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돌려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꺼내볼 건데요. 자, 그 전에는 스크립틀릿을 사용해서 자바 문법, 포문이라는 자바 문법을 직접 사용했죠. 이제는 우리가 JSTL이라고 하는 녀석을 써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JSTL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도 수업 페이지에 하나 공유를 해드릴 건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하단에 이러한 게 하나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태그 라이브러리 URI라고 해서 뭐가 나왔어요. 자, 이 녀석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코드로 가져와서 여기 최상단에 있는 이거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이게 없으면 JSTL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디펜던시에다가 의존성 주입을 해놨지만 JSTL을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프리픽스 들어가 있죠. 아까 프리픽스 의미가 뭐였어요? 접두사였어요. 여기에 지금 C가 들어가 있는데 이 C를 사용해서 우리가 JSTL을 불러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C 콜론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요. 뭐가 나와요. 자, 얘를 잘 보시면 뭐 catch, choose, for each, for tokens, if, import 뭐 등등 되게 많은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choose, for each, 그리고 if, otherwise,
정도가 되겠네요. 셋 같은 거, 이 정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드래그 하면 뭐가 더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제공하는 for each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태그가 하나 구성이 됐는데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얘가 지금 JSTL 문법을 사용해서 JSP 파일 내에 자바 문법처럼 쓸 수 있는 반복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for each,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하는 for문도 사실 플레임은 for each가 맞아요. 그래서 검색 구글링 하다 보면 for each, for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for each가 결국 반복이란 얘기인데 JSP, JSTL 안에도 이 for each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녀석 사용 방법, 자, 얘는 태그기 때문에 이 안에 속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속성 자리에다가 var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어 줄 거고요. 얘는 article이라고 일단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뒤에 items라고 하는 속성을 또 넣어서 여기에다가 articles, 아까 우리가 봤던 그 el 표기를 사용해 값을 넣어 줄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하던 향상된 폼은 기억나시나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articles다. 리스트, 이거는 메모장에다 쓰죠, 차라리. 아니다,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아티클에 아티클, 그리고 아티클스,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 향상된 포문은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돌려주는 반복문이었는데, 이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값을 여기다 꽂아서 반복문 실행하고, 다 끝나면 두 번째 값 꽂아서 실행하고, 이런 작업이었죠. 자,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for each 문이 정확하게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ems라고 하는 거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articles, 얘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맞죠? 리스트로 가져왔으니까. 그거를 articles로 넘겨줬어요. 그걸 얘가 지금 받았다라는 건데 이렇게 꺼내면 여기에는 결국 articles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한 번 반복을 돌릴 때마다 이 article이라고 하는 이 var, 얘는 variable의 약자입니다. 변수에다가 꽂겠다라는 의미예요. 향상된 포문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article.id, article.regdate, article.title, 이 정도만 일단 해볼까요? 이런 걸 꺼낼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article은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데이터가 튀어나와서 여기다 꽂을 거니까 한 번씩. 그럼 리스트를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죠. 이게 JSTL과 EL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에요. 편하지 않나요? 스크립틀리 썼던 거에 비하면 코드도 훨씬 가독성이 좋고 훨씬 편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article이라고 하는 이 변수한테 우리가 id를 가져올 거야 라고 했어요. 얘는 이 articles 안에, 이 articles는 리스트의 제너릭이 article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앤데 articles가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이렇잖아요. 이게 넘어왔는데 반복문 돌릴 때마다 여기다 꽂았대요. 그럼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의 타입이 article이라는 걸. 그리고 그 타입의 article이, 데이터 타입의 article이라는 건 객체란 얘기니까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id라는 값을 꺼내올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id를 꺼내다 주는 건데, 자,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얘네들 이 변수 이름 가지고 꺼내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프라이빗 붙어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롬복 데이터를 달아서 getter setter를 만들었는데 지금 얘는 getter setter를 쓰지 않았는데 값이 잘 나왔네요. 그죠? EL은 getter setter를 꼭 쓰지 않아도 값을 데리고 와줘요. 왜냐면
서버 쪽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값 변경이 안 돼요. 이렇게 불러온 걸 사용해서 우리가 값을 임의로 서버에 있는 값을 바꿔버리고 이런 걸 못합니다. 얘는 프론트 단위이기 때문에. 뷰 단위라서 그걸 불가능해요. 그래서 EL은 그냥 접근해도 가져와 줘요. 근데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래도 이 getter 메서드를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가져옵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EL 표기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할 당시 옛날에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타이틀, 아티클에서 타이틀을 가져오려고 하던 부분에 E라고 하는 글자를 뺐어요. 그럼 지금 얘는 오타가 난 거죠. 자, 이렇게 요청을 보내려고 했을 때 얘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타이틀 이 마지막 글자 E를 뺐습니다. 이거 요청 보내면 얘는 에러 나요. 왜 에러가 나냐? 라고 보면 자, not found, property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프로퍼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titl이라고 하는 이러한 애는 not found 찾을 수 없대요. 이쪽 타입 안에서 찾을 수 없대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titl이라는 변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변수 이름을 써줘야 돼요. 사용을 하려면. 없는 변수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익셉션이 발생을 해버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div를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테이블 태그 배웠으니까 테이블로 간단한 구조 만들 건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이거 for each 쪽에 경고 뜨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JST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경고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바로 테이블 진행을 해볼게요. 테이블 태그 안쪽에다가 이거 외곽선도 하나 그냥 달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T헤드도 우리 써봤죠? 여기에 TR 그리고 TH를 4개 만들 거고 번호 작성일 작성자 제목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Tbody 이 안쪽에 TR에 TD를 4개 만들 거야 해주고요. 자, 이제 이 반복문을 돌려서 얘를 세팅을 할 건데 반복문 안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TD가 들어가야 돼요? TR까지 들어가야 돼요? Tbody가 들어가야 돼요? 네, TR까지 들어가야겠죠? 이거 JSP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거랑 동일한 거. 그리고 들여쓰기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다가 써주겠습니다. 아티클의 ID 이건 이렇게 하자. 작성일이니까 REG date 여기는 멤버 ID 여기는 타이틀. 자,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똑같이 보여줬던 거니까. 자, JSTL을 사용하는 방식과 EL을 사용하는 방식 지금 배우고 있어요. 확실히 편해진 건 느껴지시죠? 코드도 좀 깔끔해지고. 대신에 주의할 점은 이거 없으면 JSTL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바꾸지 마세요. 이거 바꾸고 쓰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그냥 고정으로 놓고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 정도까지 한 내용으로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커밋은 남겨드렸고요. 자, 이제 JSP한테 연결 넘기고 JSTL 사용하고 EL 쓰는 법까지 우리가 배워봤는데 이거 너무 별로예요.
안 이뻐요 이거.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간단하게 할 거였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만들고 말았지만 이제 좀 디자인도 건드릴 거예요. 깔끔하게만 만들 겁니다. 제가 막 디자인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예쁘게 만들 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만 진행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전까지 얘를 둘러보고 오셔야 돼요. 이거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거 영어로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테일윈드 치트시트 이렇게 한글로 검색해도 됩니다. 이거를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여기 테일윈드 CSS 치트시트, 뭐 테일윈드 CSS 치트시트 제공되는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이트 중에 제가 하나 골라 드릴게요. 버전이 3.0.24. 여기는 버전이 몇이야?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2.2.199.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 얘를 보세요. 얘를.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 사이트로 들어오세요. 얘가 제공하는 사이트로. 왜냐면 이게 버전이 업되면서 없던 기능도 생기고 기능들도 기본 기능들도 조금씩 바뀌고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버전에 맞는 애를 쓰기 위해 이 녀석을 들어오시고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레이아웃부터 해서 뭐 되게 뭐가 많아요. 자, 이거 다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주로 쓰던 스타일 속성들 있죠.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다가 써보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걸 여기다 타이핑을 해보면 우리 CSS에서 사용했던 스타일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녀석을 써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런 걸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클래스명을 줬을 때 이러한 스타일 속성을 부여할 거야 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HTML과 CSS 배우는 그 마지막 시점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 제공해 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타이핑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테일윈드 치트시트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많이 쓰고 있는 녀석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많이 썼고요. 우리도 이 녀석을 좀 사용을 할 건데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CSS에서 사용했던 스타일 속성들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혹은 내가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적용시키고 싶은 그런 속성들 뭐 위드 같은 것도 여기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거 검색하고 눌러보세요. 해서 외우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둘러보란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위드를 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거, 이런 속성 주면 이렇게 준다고 하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둘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가 주고 싶을 때 생각 안 나면 찾아가면서 하면 돼요. 여기에 플렉스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플렉스. 자, 그래서 내일 수업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구경을 좀 충분히 하고 오시고요. 왜냐면 내일 제가 여러분들이 각각 이 사이트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디자인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모양을 틀을 잡는 시간을 좀 드릴 거니까 그런 거 해볼 거니까 좀 둘러보고 오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불러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이건 내일 수업에서 하죠. 자,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제대로 된 웹의 형태를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크립트릿도 안 쓰고 있고 내일 수업부터는 이제 화면 자체가 조금 더 제대로 된 화면으로 구성이 될 거고 리절트 데이터로 화면을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던 상황들은 다 앞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라이트 게시물 작성이나 로그인 같은 것도 사실 바로 요청 받아서 파라미터로 바로 진행될 게 아니라 입력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끔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추가해 나갈 거고 기능적인 부분들도 좀 추가를 할 거고 이렇게 다 진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가 좀 더 재밌어질 겁니다. 보여지는 게 달라질 거라. 자,
그러면 테일랜드 치트시트 잘 보고 오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